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셀 반갑습니다. 리코치, 그리고 네, 아마존셀러 윤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저희 이제 아마존 무료 온라인 세미나 시작했고요. 저희 사실 라이브를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많이 어색하고 좀 준비가 좀 미흡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좀 아마존 판매 관련해서 좀 굉장히 많은 좀 Q&A를 많이 받아보고 또 저희도 아마존 판매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인 간략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피카민 주니어님 안녕하세요. 기대됩니다. 네, 그 피카민 주니어님이랑 노노노님도 또 아마존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또 물어봐 주셔도 되니까 좀 많이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마존 판매를 우선적으로 좀 순서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우선 저희가 아마존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한 40분 정도는 어떻게 아마존 판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질문을 하셔도 되시고, 저도 질문을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끝나면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저희가 좀 Q&A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존 판매를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물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얘기해 주실 게 좀 있으실까요? 뭐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많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많이 눌러주시면 눌러주세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좀 시작하기 전에 좀 간단한 얘기를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 관세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오늘 확실히 나왔잖아요. 좀 이거 관련해서 좀 아마존 한다고 하면 사실 트럼프 관세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참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오늘 뉴스를 요약을 하면은 그 대중관세가 145%에서 30%로, 그 다음에 대미관세가 125%에서 10%로 이제 조정이 됐죠. 그래서 기존에 중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으로 선적되던 소비재들이 한동안 중단됐었는데 그거를 아마존에서 다시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 아마존 셀러들 사이에서 계속 돌던 소문이 아마존의 판매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좀 많았었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근데 요것 때문에 다시 원래 이제 아마존의 기능인 물가가 약간 하락하거나 가격이 좀 경쟁이 있는 그런 상태로 다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마존 판매 하는 거에 되게 좀 걱정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관세 때문에 아마존에 물건 못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점점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먼저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윤셀님?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마존 글로벌 셀링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좀 해소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크게는 기본적인 아마존에 대한 개념, 프로세스 중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지겠지만은 모든 장사가 그렇지만 매입해서 매출, 판매하는 형태고요. 아마존도 똑같고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수출이라는 형태로 물건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아마존이다라는 게 크게 다른 거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익숙한 쿠팡으로 비교를 하면 쿠팡의 로켓 판매 방식이 아마존의 풀필먼트인 FBA 방식이고, 쿠팡의 일반 윙 방식이 아마존의 그 FBM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대부분 많이 화두를 삼고 얘기하는 거는 FBA 방식으로 풀필먼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셀러의 부담이 가장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효용성이 가장 높은 판매 방식입니다. 혹시 네. 왜 여기 국내에 계신 분들이 꼭 국내 플랫폼이 아니라 뭐 네이버나 쿠팡이 아니라 왜 아마존에 판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하시나요? 일단은 국내보다는 경쟁의 강도가
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비슷한 질문을 저희 수업의 수강생들한테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아이템 위너 이제 다툼이 붙게 되면, 셀링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10원 싸움 일단 걸 때 많지 않습니까? 10원, 100원 맞아요. 매일매일 그거 핸드폰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격에 하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싸움이 붙으면은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맞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가격의 상한 변동의 폭을 아마존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갑자기 급격히 가격이 오른다든지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시스템을 막고 있거든요. 그럼 100원 싸움, 200원 싸움을 못하게 막는 거네요. 네, 굳이 하려면 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플랫폼에서 그걸 막기 때문에 그런 뭐 쿠팡처럼 100원, 200원 뭐 계속 핸드폰 보면서 넣고 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그런 게 없다는 게 큰 그 장점이고요. 그 배경이 되는 건 아무래도 절대적인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유저 수가 쿠팡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파이가 커지면서 그 아마존의 매출도 늘고 셀러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아마존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은 어떻게 보면 수출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한국 정부에서는 사실 부가세를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10,000원짜리를 파시면 부가세를 내시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10%라고 하면 1,000원을 내시잖아요. 근데 수출은 부가세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건을 사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사입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수출이기 때문에 사입한 거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사입 원가가 4,000원이면 대략적으로 400원 정도를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들도 수출하는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출을 좀 많이 하게 되시면 정부 지원금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존이 사실 굉장히 블루 오션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마존은 그 굉장히 매출이 성장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그 두 자릿수 퍼센테이지로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예산, 1년 예산을 능가하는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쿠팡보다는 뭐 20배 이상 많은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장 속도가 워낙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셀러의 경쟁이 심하다고 가정을 해도 네. 그 셀러의 경쟁을 다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노노님이 영어로 못하니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그래서 시작을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요즘은 워낙 번역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언어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고요.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아마존 셀링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존의 그 직원과 소통을 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아마존 코리아에서 그런 백업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영어를 몰라도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도 아마존을 하다 보면 처음 듣고 뭐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아는 선배도 없고 아는 분도 없으니까 이거를 아마존에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모르겠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했더니 두 개인가 세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채팅, 하나는 이메일, 하나는 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눌러봤더니 한국 번호로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번호를 넣었더니 저 같은 경우는 1분 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전화를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서포트를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부분들도 좀 서포트를 해주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아까 얘기했던 것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영어가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모든 그 쇼핑몰의 플랫폼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매입해서 파는 거고, 중간에 이제 리스팅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리스팅이 뭔가요? 리스팅? 리스팅은 말 그대로 이제 제품을 아마존 쇼핑몰에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리스팅을 하시면은 상세 페이지를 거의 무제한 쓰듯이 아주 길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맞아요. 아마존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셀러들이 상세 페이지도 아예 안 하고 7장의 대표 이미지만 가지고 리스팅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하려면 이제 브랜드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실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도 우리가 한국의 그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보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긴 상세 페이지는 별로 쓰질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실제로 리스팅 작업, 그 제품 등록 작업을 해보면 한국보다는 좀 손이 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느꼈던 게, 그러니까 좀 썸네일이라고 하죠. 대표 이미지 컷들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되게 화질 좋은 것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생각보다 상세 페이지는 그냥 텍스트만 있는 경우가, 글만 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도 되게 잘 팔리는 걸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텍스트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 그래서 아마존은 확실히 네이버 쿠팡이랑 좀 다른 게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게 수출 프로세스를 탄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해외 아마존 창고로 보내는 걸 어려워하시는데 요즘은 물류가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고 전산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물류사 국제 특송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미국 보내주는 특송사에 가입을 하시고 국내 집하지에다가 국내 택배로 보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회사 시스템에서 가격과 도착지 정보를 입력을 하면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되는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세스로 돌아가고 있어서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 아마존을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분들은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 보내면 관세사 통해서 신고해야 되냐? 우리가 관세사 만날 일 없습니다.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관세사 만날 일 없고요. 다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사를 안 만나도 그 운송사 가입해가지고 보내는 순간 자동으로 그 운송사 서비스에서 수출 신고 서비스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많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간략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혹시라도 저희 말고 다른 플랫폼에서 아마존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을 만나시면 이런 선적이나 수출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하는 건 듣지 마세요. 실제로 시스템이 되게 간단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그 관세청의 정책도 가능한 한 시스템을 접근하기 쉽고 간략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출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어렵게 가리키는 그런 지식이 있다면 좀 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초보자 입장에서는 가장 만만한 건 사실 우체국이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저는 그냥 처음부터 우체국 EMS 서비스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어렵지가 않잖아요. 우체국 가서 뭐 등록하고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좀 비용은 딴 데보다 비싸긴 하지만 뭐 잘 모르겠으면 우체국 EMS 가서 물건을 붙이시고 미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시고, 네. 그다음에 노노노님이 지금 다이소에서 사서 그 대표 이미지를 찍으면 되는지 물어보셨고, 또 기본 수량은 몇 개 정도 해서 보내야 되는지 물어보시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이소에서 사서 이미지 찍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조건은 대표 이미지는 반드시 배경이 흰색이어야 되고요. 배경이 없어야 됩니다. 보통 누키컷이라고 많이 하시는 누키컷을 쓰는 게 대표 이미지고 기본 수량은 몇 개 정도 보내야 될까요? 이거는 각자의 판단이겠죠. 근데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50개에서 100개는 보냅니다. 처음에 보낼 때 보통 최소 50개 그리고 조금 신경 쓴다면 100개. 왜냐하면 아마존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돈을 내고 그 리뷰를 쌓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리뷰를 유료로 하면은 리뷰를 최대 30개까지 쌀 수 있기 때문에 기본 30개 유료 리뷰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30개는 바로 소진이 되고 그리고 30개 리뷰가 쌓이면은 또 판매가 하루에 못해도 3개 이상은 나가니까 그럼 한 달이면 벌써 그게 100개거든요. 100개가 넘어가니까 기본 100개 보내도 뭐 3주 안에 다 소화가 되는 네. 그리고 바로 해상으로 이제
배수로 몇 배수 보내는 그런 플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하신 게 50개, 100개를 얘기해서 와, 그럼 100만 원 써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좀 저렴한 제품들을 보내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2,000원짜리를 보낸다고 했었을 때 2,000원짜리를 50개 사면은 10만 원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너무 이제 비용이 부담이 되시면 좀 저렴한 제품들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존 프로세스를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통은 아마존 강의를 보시거나 서점에 가서 아마존 책을 보시면은 그 목차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럼 대부분이 목차의 구성이 앞에 한 25%는 30%는 가입이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뭐 시장 조사가 한 20% 있고 브랜드 등록하는 거 한 15% 있고 리스팅, 광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핵심은 리스팅이고요. 제품 등록이고 브랜드 등록은 이제 천천히 이제 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 핵심은 결국은 이것도 영업이고 세일즈이기 때문에 판매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팅을 해서 빨리 파는 거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제품 등록해서 팔아보는 경험, 네. 그다음에 그런 노하우들 계속 축적해 나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네, 그 부원을 네. 하면은 그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를 많이 하고 그 판매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제대로 공부하시려면은 빨리 판매하시면서 판매와 동시에 공부를 하시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대규모가 아니라 아까 리스 이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으로라도 빨리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제품을 등록하는 리스팅도 하게 되고 선적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케팅도 관심을 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시면서 실제 행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공부만 많이 한다는 거는 그거는 네, 조금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바로 미국으로 제품 보내는 건 지금 어떤지 물어보시네요.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뭐 일단은 관세 문제가 오늘 뉴스에서 많이 좀 완화가 됐다라고 나왔으니까 기존에 하던 것처럼 많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중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에서 먼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상품들을 먼저 소싱해서 팔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네,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는 뭐 10개를 사도 20개를 사도 상관이 없지만 중국에서 10개, 20개 산다고 해서 그렇게 막 그래도 결국 막 해외 배송이고 막 하다 보면 좀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다이소만 가면 바로 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상품을 나중에 해보시고 나중에 중국 제품을 뭐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네, 스마트런님이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하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라이브 그 좋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프로세스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브랜드에 대한 그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은 아마존 얘기를 하면은 브랜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저도 이거는 공감합니다. 근데 판매에 대해서는 꼭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브랜드 등록은 해야 된다는 거 권장을 드리는데 이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고요. 브랜드를 등록 안 하고도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근데 브랜드 등록은 꼭 유념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한 3개월 정도 보시고 진행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다음 페이지에도 있지만 브랜드를 등록을 하시면은 아마존 나름대로의 그런 우대 정책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상세 페이지 중에 동영상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아마존에 총칭해서 A 플러스 컨텐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브랜드가 되어 있는 셀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쇼핑몰 플랫폼에 없는 기능이 내 아마존 판매 페이지에 들어온 고객들의 상세 데이터들을 아마존에서 그 빅데이터로 셀러들한테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정리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만 계속 본인이 정리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면은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어떤 키워드가 핵심인지를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라도 브랜드 등록을 권유드립니다. 네, 저도 아마존 브랜드 등록을 안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상세 페이지에 사진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브랜드 등록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리뷰를 진짜 안 달아주더라고요. 저는 한 4, 500개 정도 판 상품이 있는데 리뷰가 진짜 2개인가 달렸어요. 2개인가. 4, 500명 중에 2개 올리면 진짜 몇 프로인가요, 이게? 와, 너무 안 달더라고요. 근데 브랜드 등록을 하면, 그 아마존 자체에서 합법적으로 그 리뷰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무료로 상품을 보내주면 리뷰를 달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는데 돈을 좀 내기는 합니다. 한 200불 정도. 그러면 한 30명한테 고객한테 리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브랜드 등록하는 게 좀 좋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마존 장악한 중국 셀러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소리를 들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셀러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본 거로 이제 의견을 주신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중국 셀러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겠죠. 특히 이제 아주 저가의 공산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중국 셀러들이 워낙 중국에서 만든 걸 한국 사람들 많이 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또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에서 소싱해서 팔 수 있는 물건들도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하고 세일즈 한다는 그런 아마존에서의 활동 자체만 봐도 한국 셀러들이 상당히 강하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어떤 걸로 넘어갈까요? 네, 그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면 아마존의 이제 판매 방식을 아까 초반에도 저희가 풀필먼트 방식, 로켓 방식인 FBA를 권유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원 설명을 하면은 요거 FBA를 하려면 계정의 요금을 매달 39.99불로 일단은 결제를 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를 결제 안 하고 계정 요금이 없는 인디비듀얼 계정이란 걸 하면은 이제 판매될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상품이 몇 개 안 팔릴 때는 그냥 인디비주얼로 해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아직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인디비주얼 계정으로 해놓고 있다가 상품을 보내시고 판매를 개시하시면은 유료 계정인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변화시키시면 됩니다. 혹시 그러면 만약에 나도 실수로 만약에 프로페셔널 계정에 가입했다가 아무것도 안 팔리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계정 요금을 매월 39.99불을 내고 있다면 이거를 환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환불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도 지난주에도 이제 가입이 끝났는데 바로 계정이 결제가 됐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바로 그냥 그 환불 요청하는 거를 시스템을 도와드려서 바로 이틀 만에 환불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BA로 하는 게 좀 유리한 이유가 있을 텐데 FBA를 하면 좀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가장 큰 거는 고객한테 빨리 반응해 준다는 거고요. 빨리 간다는 얘기죠, 네, 도착을. 배송을 빨리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객의 CS를 우리가 빨리 해줄 수 있다는 거고 CS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 빨리 해줄 수 있다는 게 FBA이기 때문에. 그럼 FBM으로 하면 직접 판매자가 보내면 고객 상담도 직접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상담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 가장 큰 거는 물류에 대한 대응이고요. 배송하고 반품에 대한 대응. 그래서 이제 FBM은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냐면 셀러들 중에 아주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제품을 판매하시는 셀러들은 아마존의 FBA 창고에 넣으면 수수료가 비싸니까 자사 창고에서 직접 배송을 하시거나 외부의 3PL 창고에서 배송을 하시는 방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FBM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그 온라인 쪽으로 잘 안 해보셨던 분들이 좀 FBM, FBA를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쿠팡을 예를 들어드리면 쿠팡에서 만약에 어떤 제품을 살 때
로켓 배송이 있고 그냥 배송이 있잖아요. 근데 로켓 배송은 뭐 새벽에도 도착하고 다음날 무조건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일반 배송은 다다음 날이나 다음날 도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시면 로켓 배송을 더 선호하시잖아요. 왜냐면 빨리 오니까. 근데 미국 고객분들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FBA에 있는 거는 물건이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를 하시는데, FBM은 만약에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면 대략 한 1, 2주 정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BA로 그러니까 아마존 창고에 물건을 예를 10개든 100개든 이렇게 보내서 팔리면 그냥 아마존 창고에서 바로 고객한테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도착하기 때문에 FBA로 물건을 넣으시면 훨씬 판매가 잘 된다. 그래서 저희는 FBA로 하시는 것을 사실 좀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프로세스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아마존 판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시다가 중단하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여러분 계셔가지고 제 주변의 사람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크게는 5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 드리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제일 큰 거는 학습을 중단하는 게 제일 컸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가입하다가 중단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2분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입 끝난 다음에 안 하신다고 하신 분이 한두 분 계셨고요. 근데 그게 가입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가입을 하신 다음에 어떤 제품을 소싱할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에 또 부담을 느끼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실행하지 않고 중단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 기준으로 한 10명 중에 4명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많은 숫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목표 매출을 미설정하고 중단하신다는 건데, 이것도 온라인 판매지만 엄연히 개인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매출 목표를 본인이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매출 목표를 설정을 안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얼마가 있든 카드 한 장만 가지고 해도 돈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니까 본인 스스로 자금 계획을 아예 못 짜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금 계획 미설정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개인의 사업이고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명확한 목표 매출을 크든 작든 잡고 거기에 투여되는 자금을 본인이 딱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막연한 기대감과 막연한 성공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막상 진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는 리스팅 중단한다. 요거는 아마존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쿠팡이나 다른 플랫폼 판매하시는 분들 똑같은 얘기인데, 처음에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리스팅하고 판매를 했어요. 또 이제 관심도 높고 적극적으로 마케팅돼서 판매가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좀 등한시 하시더라고요. 한번 뭐가 팔리기 시작하면 이 제품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팔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제품에는 판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되면 반드시 경쟁이 있어서 판매가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하락하는 시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분기에 하나 이상은 신규 제품을 등록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약하셔서 중단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광고를 아예 안 하시고 중단하시는 분도 있고, 또 광고를 했는데 실패하셔서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시작조차 안 하고 중단하시는 분이 한 열에 4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봤을 때. 네. 맞아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유튜버들도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하다가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막연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그 부분도 꽤 크더라고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는 부분도 국내에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 하지 모르니까 그냥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사실 국내도 동일해요. 물건을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부업을 시작했는데 사실 몇 개월을 해도 매출이 안 나면 다 그만두세요. 근데 사실 좀 이렇게도 저렇게도 좀 노력을 해보시고 좀 끈기 있게 꾹쭉 가야 되는데 그렇게 끈기 있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굉장히 포기가 온라인은 좀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쉽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치킨집을 차리기 위해서 만약에 3억이 들었다. 분명히 한두 달 내에 포기 안 하실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 사업은 그냥 내 육체적인 노동의 시간만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포기가 빠릅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온라인 사업 하신다고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가 3년, 5년 이내에는 거의 90%, 95%가 다 떠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끈기 있게 한번 좀 잘 배울 수 있는 사람과 아니면 옆에 선배가 있다면 같이 쭉 오랫동안 한번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글로 님이 FBM이면 거의 판매가 되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쿠팡 윙은 거의 안 사는데 라고 물어보시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제품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판매를 원하는 제품의 특성을 보시고 FBM으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FBM도 꽤 많이 팔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초코 와플님이 다이소와 마트에서 기성품을 소싱해서 아마존에 올리면 문제가 안 되냐고 해당 업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냐고 좀 물어보네요. 이 질문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질문을 뭐 여러 번 봤는데 문제가 안 되고요. 문제 네. 삼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제 경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형 마트나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들, 대형 마트에서 파는 제품,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을 가지고 문제 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내가 밖에서 구매를 해서 아마존에 팔았을 때 문제가 되는 제품들은 제 경험으로는 오히려 중소 브랜드 제품들을 사서 보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왠지 느낌상으로는 중소 브랜드는 보내면은 우리가 아마존에 팔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마트나 이런 데서 보는 제품들은 그 제조사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크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예를 들면 뭐 친한 업체나 뭐 아시는 업체가 있다면 아니면 모르더라도 만약에 업체가 있다면 혹시 아마존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냐, 아니면 나 지금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매출은 이렇게 나오고 당신 제품들을 아마존에 판매를 한번 해봐도 되겠느냐라고 역으로 제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아마존의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업체들이 거의 90%, 95%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아마존 한번 뚫어줄게, 아마존에서 판매해줄게 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역으로 예. 제안도 한번 해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네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런님이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그 제품 잠시만요.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브랜드들을 권한이 없는 내가 팔아도 되겠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오뚜기란 브랜드가 있는데 내가 오뚜기와 상관이 없는 셀러인데 오뚜기 걸 내가 팔아도 문제가 없냐 이런 네네네. 질문이죠.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들의 수업 시간에 저희가 브랜드 승인 작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엄연하게 아마존의 셀링 프로세스 중에 셀링 과정 중에 제품 등록 과정 앞단에 브랜드 승인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리셀 이코치님도 아시겠지만은 내가 브랜드의 오너,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공식적인 브랜드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판매할 때는 브랜드 승인 작업을 받으면 됩니다. 이거 아마존이 내세우고 있는 정식 프로세스고요. 그 브랜드 승인을 받고 판매하는 것 자체는 아마존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합법적으로 공식적인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 그 다음 노노노님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라고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네.
꼭 시작해 보십시오. 엄청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마존을 처음부터 막 몇 천만 원씩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또한 국내처럼 엄청 경쟁이 치열한 그런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한국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존 자체는 어마어마한 경쟁도 많고 셀러도 많고 뭐 구매자도 많지만 한국 상품을 파는 업체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넘길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자금 회전 계획을 수립하세요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시는 분들 중에 자금 회전 계획 수립 안 하고 중단하신 경우가 많고요. 이게 약간 어떤 면에서는 국내 오픈마켓하고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이버는 판매하면 자금이 계속 빨리 회수가 되잖아요. 쿠팡은 보통 월정산 하면은 2개월 말에는 정산이 된다라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존은 자금 회전 계획을 꼭 수립하시라는 말씀이 수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보내는 시간이 있고 아마존에서 이제 입고를 잡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오픈마켓하고는 봤을 때 한 3주 정도 시간이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단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에 자금 회전 계획을 수립을 안 하시면 와, 한 2달 동안 돈만 들어가지 돈 하나도 못 벌었다. 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품을 올렸을 때 판매에 대한 스킬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왜 안 팔려? 뭐 이렇게 하시다가 중단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존이나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든 뭐든 개인의 사업이니까 반드시 본인 스스로 자금 회전 계획을 꼭 수립을 하셔라라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민글로님이 셀리얼즈로 셀러들이 계속 등록을 해서 아이템 미너처럼 좀 계속 가격이 좀 낮아지지 않냐 이런 문의를 좀 하시네요. 네, 요거는 지난주 저희 수업에서도 제가 요거 한참 말씀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셀리얼스 하라고 이제 제가 제품도 찍어드리면서도 실제 그 가격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보시고 저희 수강생들도 다 보셨지만 다 놀라시는 게 뭐냐면 이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인데 실제로 가격의 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아이템 위너라는 게 아마존에서는 바이박스로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가장 비싼 것과 가장 낮은 가격을 가진 셀러의 가격 편차가 되게 작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하한 가격에도 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가격 편차가 되게 적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계속 낮아지는 현상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우선은 저도 이거를 윤쌤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쿠팡은 만약에 다 1,000원에 팔고 있는데 누가 900원에 팔면 모든 고객들이 900원짜리를 구매하게 되잖아요, 세팅을.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에서 예를 들면 다 10불에 팔고 있는데 누가 뜬금없이 9불에 올린다고 하면 이 사람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랜덤으로 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네네네. 하게 되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 다 10불에 팔고 있는데 누군가 9불로 와서 한번 시장 망쳐보겠다 해서 8불로 팔아도 이 사람이 이걸 다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돌아가면서 제품 판매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제가 뭐 아마존을 통해서 들은 건 아니지만 무조건 이 사람이 독식하지는 않더라고요. 쿠팡처럼. 그 하나만 설명을 더 드리면은 쿠팡의 아이템 위너는 가격이 절대적이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말씀하신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근데 아마존에서 바이박스라는 조건은 가격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셀러에 대한 판매 평점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된 거기 때문에 쿠팡의 아이템 위너랑 비교하시는 거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네, 쿠팡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 셀링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금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해서 자금이 좀 부족해서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 이유는 그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정산 주기는 약 2주 정도인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창고까지 들어가서 판매되기까지가 거의 뭐 한 3주에서 4주 정도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들어가고 나서도 판매가 하루 이틀 만에 다 판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자금을 대략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조금 여유 있게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팔고 싶다. 그러면 요걸 한 2, 300만 원 정도는 준비를, 아까 내가 만약 매출로 100만 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한 2, 300만 원 정도를 가져가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좀 네, 드리고 있고, 저도 같은 이게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더 적은 자본을 들여서 좀 되겠지만, 왜냐면 이제 수익이 계속 생기고 또 정산이 빨라지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목표 매출액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길까요? 초보자도 할 수 있을까요? 초보자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판매 방식 중에 셀리오스 방식은 가입만 하시면 즉시 하실 수 있고요. 브랜드 등록이나 이런 어려운 거 빼고 즉시 할 수 있고, 저희 수업 듣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첫 시간부터 원가 계산서를 쓰고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엑셀을 나눠드리면서 셀리오스 제품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2주차 됐더니 한 20개씩 찾아오시더라고요. 그걸 같이 이제 보면서 바로 리스팅을 할 수 있도록 승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내는 그런 작업을 저희 수업에서 다 수업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초보자. 네, 뭐 온라인을 안 해보셨던 분들도, 한국에서도 온라인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신데, 온라인을 안 해봐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정말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것도 하시면 되게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점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가입하시면 되고요. 네, 맞아요. 가입해야죠. 근데 가입하는 게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강의를 뭐 부득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강의 시간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그 5시간 정도 수업을 운영하면서 가입하는 걸 저희가 다 봐드리고, 저희 강의실에 오시기 전 며칠 전에 사전 가입에 필요한 그 해외 가상계좌 설정하는 것도 다 안내드려서 가상계좌 만들 수 있게 강의 전에 만드시게 하고, 그 상태에서 수업이 오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입점할 수 있도록 입점하는 걸 저희가 봐드립니다. 그래서 네. 입점하는 거는 저희 수업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입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마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 입점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까탈스럽기는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관세 문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관세 문제. 네. 이제 앞으로 좀 계속 뉴스도 확인을 해보긴 해야겠죠. 근데 네. 뭐 우리나라만 사실 관세를 맞았다면 진짜 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사실 트럼프 관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을 미국으로 많이 하는 나라들이 지금 다 관세 문제가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랬으면 진짜 큰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협상 중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초기 자본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이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의 자본이 준비되시냐로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뭐 저희 이제 수업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수업에서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수업 2주차, 3주차 되기 전까지 20개 이상을 상품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과제를 드리고 그걸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상품 등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상품 등록을 셀리오스를 포함해서 20개를 등록을 하시고, 소량이지만 몇 개를 보내보고 그 중에서 잘 팔리는 걸 뽑아서 다시 더 많이 벌리는 게 사업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아마존, 쿠팡 이런 온라인을 떠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테스트 마켓을 돌려보는 건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테스트 마켓을 안 돌리고 나는 10타수 10안타를 치는 뭐 대단한 장사꾼이야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테스트 마켓 돌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초기 자본에서는 한 40개 정도 리스팅을 하신다고 감안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진짜로 한 100만 원 정도로 소량으로 한 40개를 종류별로 사보고 아마존에 보내서 즉시 판매를 이뤄본 다음에 그 중에서 잘 팔리는 걸 한 50%?
극히 안 좋다고, 상황이 극히 안 좋다고 하면 50%, 그럼 20개를 뽑아서 더 많이 보낸다고 가정하는 거 하면은 한 첫 달에 들어가는 자본이 한 100만 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민글로님이 상표 출원하고 그 브랜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미지 등록된 리스팅을 새로 등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네요. 그 리스팅은 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저희가 상표 출원도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좀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미국 변호사를 반드시 통하셔야 되고요. 근데 미국 변호사를 통하실 때 반드시 사용 중인 브랜드라고 그 전제 하에 출원을 하시면은 한 50만 원 정도를 절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 리스팅을 하시고 출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리스팅을 하시면 당연히 이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미 리스팅이 됐더라도 나중에 브랜드 출원이 되면 이렇게 브랜드 출원된 거를 다시 뭐 연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민글로님? 네. 초기 자본은 그래서 이 정도 네,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 투자를 초기에 얼마나 해야 할까요? 이거는 사람별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상황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이나 제 주변에 경험하신 분들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한 3시간 정도 투여하시고, 그러니까 주 6시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국내 마켓하고 비교하면은 국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은 제품을 등록하면 바로 등록이 되고 바로 판매 개시가 되는데 아마존이나 플랫폼은 실제 시스템이 다시 이렇게 반영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보내는 시간도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시간의 텀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서 주 6시간 정도를 한 달에 투여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부업으로 온라인 사업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 부업으로 좀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추천할 만하겠네요. 그 정도 되니까 부업으로 할 수가 있죠. 네. 그죠? 네. 네. 전업으로 하면은 매일매일 해야 되면 전업을 못 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씩만 솔직히 하셔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부업으로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전자책을 보내드리면서 여러 가지 좀 무료로 보내드리면서 좀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는데, 쿠팡 경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존 판매를 좀 생각해보고 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이런 부분에선 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쿠팡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의 경쟁이 좀 심하지 않고 시스템 자체의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이 전체적으로 아마존이란 플랫폼의 매출이 연간 2자릿수 퍼센테이지로 성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마존의 매출이 성장하는 속도가 아주 높으니까 셀러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만큼 고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판매가 많이 되는 플랫폼이라서 경쟁이 심하다라는 것보다는 판매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쿠팡에서도 판매를 하고 네이버에서도 판매를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국내에서 계속 물건을 많이 팔잖아요. 사실 굉장히 빡세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하면 할수록 경쟁이 정말 치열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조금 정관장이나 좀 대형 브랜드들을 좀 제품을 팔고 있는데, 리셀을 하고 있는데, 물건 받는 것 자체도 점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제가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제가 되게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근데 역으로 물건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제가 저를 끊어버리고 본인들이 더 많이 팔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아니어도 그들은 팔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팔아도 쫄리고 못 팔아도 쫄리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결국엔 내 브랜드나 내 상품을 팔게 되는 좀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돌아가는데, 그래서 국내는 사실
진짜 머리 좋고 진짜 마케팅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상세 페이지도 막 기가 막히게 만드시고 맞습니다. 와 진짜 이 광고도 어마어마하게 잘 하셔가지고 솔직히 제가 따라갈 방법이 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이 따라가는 입장인데 근데 아마존은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상품 등록을 하고 간단하게 했는데도 팔리네? 아니 나 30분 만에 상품 등록했는데도 팔리네? 약간 약간 뭔가 초기의 그 초기 시장의 느낌? 뭐 네이버 스마트폰 쿠팡 초기 시장 느낌인 것처럼 정말 간단하게만 올려도 판매가 되는 걸 보고 사실 저도 좀 깜짝 놀랐고 우리가 말한 이런 말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안 믿어요. 저 상품 등록 진짜 한 1시 30분 했나? 1시간 했는데 네. 팔리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 왜 안 진짜. 믿냐면은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봤는데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의 얘기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잘해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들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들이 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마존 판매 관련해서 왜 이렇게 유튜버들이 없나 좀 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본 건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동네에 만약에 코카콜라를 파는 업체가 있어요. 그렇게 동네 시장이 크진 않잖아요. 근데 옆에 코카콜라 판매하거나 펩시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한테도 매출이 타격이 있고 별로 안 좋잖아요. 사실 나만 팔고 싶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 코카콜라가 잘 팔리는 건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제가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부러 사실 잘 팔고 있는 거를 굳이 막 설명을 해가면서까지 홍보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아마존 유튜버들을 보면 아마존 안 팔려요,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아마존 안 돼요. 당연하죠. 국내도 온라인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90에서 95%가 실패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아마존 거의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블루 오션이 맞거든요. 블루 오션이에요. 왜 근데 너 리셀 리코치 근데 너는 왜 이걸 얘기해 주냐? 저는 원래부터 온라인 셀링 관련해서 저는 원래부터 무료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파시면 된다. 이렇게 여기다 파셔라. 이렇게 파셔라. 그래야 돈 번다.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료로 다. 그럼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도 파시라고요. 만약에 제가 동네 장사였으면 말을 안 해요. 동네 안에서만 한 200명, 한 500명, 1000명 대상으로만 장사하는 장사면 제가 안 하는데 자, 여러분 아마존의 몇백조 규모죠? 660조 정도 되죠? 660조 네, 시장에서 한국 상품을 파는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팔아도 돼요. 아니 660조 시장에서 무슨 뭐 지킬 게 뭐가 있어요. 그냥 660조 시장에서 그냥 같이 많이 팔면 되는 거죠. 정도 되죠. 네, 맞아요. 또 질문.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사업자나 아니면 미국 사업자가 있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한국 사업자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 계좌가 없어도 되나요? 미국 계좌가 그 가입할 때는 없어도 되고요. 근데 실제로는 아마존 미국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가상 계좌 피지사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가입하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거든요. 돈이 안 들고요. 무료고요. 저희는 핑퐁 페이먼트를 권유드립니다. 가장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핑퐁을 권유드리고 그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로 하면은 개인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개인 휴대폰 인증하시는데 문제가 전혀 없죠. 네. 네, 그렇게 지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셀 리월주로 시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한국에서 터졌던 제품을 아마존에 없으면 그거 올리면 돈이 많이 벌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시네요. 뭐 저는 셀리워스 시작을 권유드리고요. 그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물건을 등록하고 판매를 해서 돈을 벌어봐야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나한테 돈을 벌게 해준다라는 걸 자기가 체감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브랜드 등록도 할 수 있고 의욕이 생기거든요. 돈이 돼야 되거든요. 자금만 투여되고 돈이 회수가 안 되면 그건 사업으로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캐시플로우 문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선은 셀리워스로 시작하는 걸 권유드리고 자기 브랜드 등록해서 추가로 등록하는 것도 같이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업자를 무조건 내야 아마존 판매를 할 수 있나요? 그 권유 개인 사업자면은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서 하시도록 권유 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으면 네. 아마존의 판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사업자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아마존 판매자는 그 미국에 그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국에 살지도 않고 저희가 은행 계좌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페이팔이나 뭐 핑퐁 페이먼트 같은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돈을 받아서 저희 한국에 있는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플랫폼들을 이용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 주세요. 아까 이거 네, 있네요. 넘어가 주시고요. 네. 통신 판매업 신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뭐 필수 조건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아닌데 뭐 해도 손해 볼 건 없으시니까. 네. 아, 그리고 아까 페이오니아로 했는데 망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페이오니아, 그러니까 그런 아까 이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금을 회수할 때 그런 결제를 받는 피지사가 대표적인 게 언급하신 페이오니아, 그 다음에 핑퐁 페이먼트,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핑퐁 페이먼트를 권유 드리고요. 그 이유는 셀러 본인 입장에서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가 핑퐁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똑같은 서비스인데 이왕이면은 저렴한 서비스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니까 핑퐁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핑퐁은 대략적으로 수수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아, 같은데 그래요?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페이오니아나 이런 플랫폼보다 훨씬 저렴하고 구글에 핑퐁 페이먼트 치시면은 거기 홈페이지 수수료 나오는데 비교 안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러면 페이오니아를 하셨던 분은 나중에 핑퐁으로 옮겨 타실 수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페이오니아로 했다가 나중에 핑퐁으로 옮겨 탔습니다. 아, 예, 민글로님 가능한답니다. 전화되는 게.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매출이 판매. 과연 나올까요? 나오죠. 저희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하고 요즘 상의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생분들은 첫 시간에 그 첫날 첫 시간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첫날 두 번째 타임에 그 제품 등록할 거 엑셀로 원가 계산서 영업이익 계산하고 할 거 이제 뽑으라고 해드리는데 제가 20개를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근데 20개를 만약에 등록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셀리워스 기준이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랑 계산을 해보면은 단가가 보통 한 12불이라고 흔한 가격 12불이라고 가정하면은 20개가 하루에 팔리면 240불인데 그렇게 해서 30일 한 달에 팔면 7,200불이거든요. 그러면 원화로 1,450원 환율하면 이게 딱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아. 그럼 물어보시겠죠. 내가 20개 등록했는데 20개가 다 팔려요? 안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유하는 거는 20개를 판매 목표로 삼고 40개나 50개를 일단 등록을 하셔라 라고 하고 저희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셀리워스로 등록을 하시면 대부분 하루에 하나 이상 솔직히 팔려요. 근데 극단적으로 50%만 팔린다고 아주 부정적으로 가정을 해도 그렇게 팔리면은 한 달에 7,200불,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 수강생들이 이제 실적 내는 걸 보면은 증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나옵니다가 제 답변입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제품을 한 7가지 정도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도 좀 놀란 게 한국은 사실 제품을 올려도 안 팔리는 게 거의 대다수잖아요. 아예 안 팔리는 확률이 너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몇만 개 올렸는데 그 중에 판매가 됐던 제품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한 20-3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FBA 창고로 넣어놨더니 판매가 되더라고요. 저는 좀 느릴 순 있지만 판매가 되더라. 그러니까 너무 등록을 이상하게만 하지 않으면 나가기는 나가더라고요. 그 속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서 매출은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팔리는 상품을 빨리 찾아 나가느냐 그런 좀 싸움인 것도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얘기하던 거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돈이 되나요? 진짜 벌립니까? 초보자도 가능한가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도 실제로
그 똑같은 질문도 저도 많이 들었고 많이 했던 건데, 우선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큰 전제가 있는데, 그 아마존 하실 때 혹은 쿠팡 하실 때 이것만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팔면 10개가 다 팔릴 거다, 이런 환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판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내가 10개 등록하면 10개가 다 100개씩 팔릴 거야, 이런 환상은 갖지 마. 절대로 그런 환상은 버리시길 원하고, 야구선수가 3할 때 타자가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4할 때면은 정말 우수한 거고, 그렇죠. 10개 중에 4개 치는 게 4할인데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비즈니스도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상품을 팔 때도 10개 중에 4개 팔리면 4할인데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죠, 4할이면.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거죠. 본인의 그런 확률적인 거를 인식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고요. 그래서 보통 신규 사업을 검토할 때 모든 회사도 그렇고 다 단계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테스트 마켓 거쳐서 잘 팔리는 제품들 데이터 정리해서 더 많이 팔리도록 판매 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꼭 가지고 시작하셔라.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때는 한 40개 정도 셀리워스 등록을 해서 극단적으로 50개가 50%의 20개가 잘 팔린다고 하면, 20개를 하루에 한 12불이라고 하면은 그게 벌써 한 320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아요. 그게 한 달 가면 그게 이제 9,000불이 되고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라라고 하지, 딱 하나 등록했는데 그게 하루에 1,000만 원 팔려요, 100만 원 팔려요, 그런 건 없어요. 어디도 없으니까. 그런 환상은 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뭐 아마존에서 아무리 오래 팔았던 사람도 내가 찾아서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100만 불 팔아 라고 하는 셀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지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막 진짜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면 무조건 제품 올리자마자 판매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은 채팅으로 지금 물어봐 주시겠어요. 이제 저희가 Q&A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거 실시간으로 물어봐 주시면은 저희가 계속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리고 또 보시면서 또 지금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좋아요 눌렀던 게 다 없어져가지고 다시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은 좀 감사드리고, 실시간 채팅이 좀 더 올라오기 전까지, 네, FBM 항공 특송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네, 그 FBM은 주로 항공 특송으로 보내고요. 만약에 주문이 와서 내가 한국에서 바로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주문 입력에서 고객 도착까지 요즘은 4일이면 되더라고요. 월요일 오전에 주문 받아서 당일날 국내 집하지로 보내서 저녁 비행기 태우면은 월요일날 오후에 발송하면 보통 택배는 화요일날 도착하잖아요, 집하지에. 그럼 화요일날 저녁 비행기 태우면 미국에 당일날 들어가면은 미국 국내 운송까지 해도 목요일, 길어야 금요일. 그러니까 4일에서 5일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요즘. 근데 만약에 한 1kg 정도로 물건을 보내면은 항공으로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해야 돼요? 운송사별로는 다른데 할인 전 가격이 제 경험으로는 한 9,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9,000원, 네. 1kg당 9,000원 정도.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네, 그리고 대부분이 좀 가입 어떻게 하냐, 입점 어떻게 하냐가 생각보다 질문이 많았네요. 그러네요. 저도 이렇게 그 가입 입점에 몰렸는지 네. 몰랐는데, 가입 입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근데 또 의외로 그 정보가 제한적이던데, 가입 입점 궁금하시면 저희 찾아오시면 가입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수료 부분에서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수수료는 쿠팡하고 유사합니다. 구조도 유사하고 요율도 유사합니다. 그 아마존이란 플랫폼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은 게 쿠팡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유사하고요. 쿠팡의 로켓 판매가 한 30% 정도, 30% 초반대 정도이지 않습니까? 물론 카테고리별로 다르다라는 것도 조건도 유사하고, 그래서 아마존하고 쿠팡은 수수료는 유사하다고 인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셀리오즈 상품 등록이 따로 있나요? 판매자들보다 화면이 다르진 않는 거죠?
셀리오스 상품 등록이 따로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공개 강좌에서도 실제로 보여드렸는데 정확하게 클릭을 딱 3번만 하면 등록이 됩니다. 따로 이미지 준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가격만 넣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간단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판매 대금 정산 한번 아까 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건을 팔고 자금이 회수되는 회계적으로는 회전일이라고 하는데 요 자금 결제가 들어오는 거는 아마존에서는 2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주 정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주 정도 걸린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시작하려면은 그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선은 가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꼭 필요한 게 여권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여권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결제하실 본인 신용카드 혹은 사업자 신용카드 그 2가지 있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입에 대한 거는 뭐 이코치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신청하시면 전자책을 또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 전자책에 그런 가입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전자책도 지금 드리고 있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좀 초보자도 가능한지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가능한지. 네, 초보자 가능하고요, 영어 못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그냥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그러니까 영어라는 장벽을 느끼시는 게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품을 등록할 때 네. 당연히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영어를 다 타이핑을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당연히 번역기를 돌려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셀리오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조차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격만 입력하면 되니까 네, 진짜 맞아요. 그것조차도 필요 없고 한 30초도 안 걸리서 아예 영어 몰라도 셀리오스는 가능하다. 네. 네. 영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라고 제가 진짜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카테고리가 조금 잘 나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글쎄요, 이거는, 작년도 하반기에 그 아마존 코리아 세미나에 가서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매출이 성장하는 카테고리는 식품 쪽이라고 들었고요. 먹는 거, 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불닭 소스, 떡볶이 이런 종류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먹거리가 아주 잘 팔립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아마존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아마존 판매. 되게 사실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게 조금 그 플랫폼이 좀 어색해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처음에 팔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한 번도 구매를 안 해봤다고 가정을 하면 물건을 구매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판매를 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다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는 산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본질에 비춰보면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은 외국인들이 봐도 인기가 있을 거고요. 한국에서 좀 인기가 없더라도 외국에서 오히려 인기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리스팅할 소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이기 때문에 해외 아마존 같은 플랫폼에 팔 수 있는 제품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류 영향이 확실히 있네요. 있다고 생각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존 풀필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좀 입점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미국 FBA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왜냐면은 미국 FBA 아마존에 입점하는 게 허가제가 아니라 내가 입력만 하면은 바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프로세스만 따라주면 바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나코님이 셀 유효즈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누가 IB 이 제품을 팔고 있으면, 제가 그냥 새로 제품을 등록해서 파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등록한 거에 대해서 같이 조인해서, 나도 IB를 같이 팔고, 나도 IB를 같이 판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등록한 거에 계속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게 셀 유월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상품을 여러 상품들을 등록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에 등록한 거에 여기서만 제품을 팔아라. 이런 게 개념이 셀 유월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마존을 하면 무조건 사입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입을, 그러니까 매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회계 용어로 매입을 해서 매출을 한다고 했을 때 과다하게 사입을 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40개 정도 셀리오스 리스팅을 해서 그 중에서 한 40개를 3개씩 보낸다고 가정하시면 120개 보내지 않습니까? 네. 1차로 120개를 보내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팔리는 게 제일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50% 20개를 다시 꾸려가지고 그거로 다시 10개를 보내면은 10개 보내면 당연히 5개는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5개 중에 더 잘 팔리는 거를 더 많이 보내는 게, 이거는 장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잘 팔리는 것들을 수량을 확인하고 그거를 더 많이 매입해서 바로 보내면은 바로 자금이 회전돼서 자금이 회수가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신 분도 아마 많은 제품을 매입을 하면 자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제하에 물어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프로세스로 하면은 바로바로 회전이 된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광고는 어떤 상품에 돌리냐고 물어보시네요. 보통은 광고는 이제 셀리오스 제품이 아니라 자사 브랜드 제품들을 광고를 돌리고 있죠. 자사 브랜드. 네네네. 네, 셀류즈는 아예 광고를 안 하시니까요, 그죠? 가능한데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셀리오스는. 네, 그 다음에 화장품을 좀 팔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거에 네, 대해서 네. 어떻게 의견을 좀 주시나요? 저는 화장품을 많이 안 해봐서 제가 이 부분은 지식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 주변에 하는 분들 봤을 때는 그냥 한국의 화장품하고 비교하면 어차피 제품의 본질 특성이 유사하니까, 저도 자세한 건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반품률이 좀 있지 않을까, 다른 제품보다. 그 다음에 완전히 이거는 취향에 맞아야 되잖아요. 피부 타입에도 맞아야 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의 반응이나 리뷰가 상당하게 구매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엉뚱한 리뷰가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또 약간 화장품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경험이 적어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사 브랜드 상표권 내는데 기간이랑 비용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물어보시네요. 브랜드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데는 미국 USPTO에 처리하는 시간으로 하면 2년이 걸립니다. 근데 실제로 아마존에 판매하는 브랜드 기능을 쓰는 거는 브랜드를 출원하는 서류만 내면 일주일 후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마존이 이제 브랜드의 기능을 바로 열어주고 그걸 이제 아마존 용어로 아마존 IP 엑셀레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미국 변호사들 통해야 되는데, 변호사님들 비용 편차가 있어서 제가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표현해 드리긴 그렇고, 저렴하게는 100만 원, 비싸게는 200만 원,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추천하시는 거죠, 상표권 내는 네, 거고요? 추천합니다. 네, 추천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전에 했던 질문이긴 한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 상품을 올리는데 문제가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거는 저는 아마존에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유명한 브랜드를 내가 마트 가서 사서 보내면 그 브랜드 오너가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떤 유튜버한테 들었는데 내가 마트 가서 사서 보냈더니 브랜드 오너가 블록을 쳤어. 그래서 내 아이디가 정지될 뻔했었는데 다행히 정지는 안 됐어 라는 얘기를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제가 해봤는데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이디 정지 계정 그 경고를 먹어봤는데 그거는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단어를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식품인데 몸에 건강에 좋다.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지인데 이거 친환경 제품이다. 에코 이런 단어는 금지되어 있거든요. 에코가 금지예요? 그럴 때는 그거는 그 인증을 받아야 돼요. 미국이 원하는 인증을 받아야 그 에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경고가 와요. 그럼 바로 그 단어를 삭제하고 그 주의한다고 동의를 클릭해주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진짜 무지한 경우가 아니고는 없고요. 대부분의 유통되는 많은 공산품들은 그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많은 공산품들은 아마존에서 기본적으로 브랜드 승인이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 공정하게 팔 수 있도록 그 브랜드 승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존이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환불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환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네. 중국 제품을 내가 한국에서 구매 대행으로 팔고 있다. 근데 갑자기 고객이 환불한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배송 다시 안 하시죠. 네.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아마존으로 들어가면은 개념상으로는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에서 환불 처리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폐기한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미국의 집하지로 보내서 재작업을 해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미국의 집하지 창고로 보낸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선은 좀 대부분이 이제 입점 방법, 그러니까 안 해보셔가지고. 안 해보셨으니까 당연히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미국에 세금 내야 되냐, 이런 분 물어보시는 분 미국에 세금 안 냅니다. 어디다 세금을 내나요? 우리는 대한민국에다가 꼬박꼬박 세금 내십니다. 대한민국에만 세금을 저희가 내시면 된다. 아까 이코치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수출로 파는 것 때문에 수출은 영세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지가 않고 있고요. 부언을 하자면은 미국도 부가가치세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엄연히 한국에 소재가 되어 있는 한국에 등록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셀러로 가입하신 다음에 미국의 부가가치세를 납입하지 않는 한국 사업자입니다 라는 옵션을 우리가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부가세 납입 의무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돼서 저희 사업자 번호 증명해가지고 해주면은 미국의 세금 부가세는 내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나코님이 브랜드 상품 올릴 때 아신번호 등록하라고 해서 하던데 등록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예. 이거를 좀 캔슬 먹었다고 좀 눈물을 머금고 계신데. 네.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한데 브랜드 상품 올릴 때 사진 찍어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셀리워스로 할 경우에는 매입했던 증빙 자료를 이제 올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올리시고 그다음에 내 자사부 그냥 브랜드 상품을 올릴 경우에는 거기다가 또 이제 사진까지 같이 올려야 되는데 사진은 전면 사진을 모든 면의 사진을 다 찍어서 증빙서류랑 같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 요것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그 증빙서류가 아마존이 원하던 거랑 다르지 않았을까? 본인은 영수증이라고 표시하셨지만 그게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상품 배송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안 해보셨다 보니까 상품을 어떻게 배송할지도 좀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보낼 때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낼 때는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빨리 세팅하고 일단 매출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항공으로 보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이 팔리는 제품이 나름대로 정리가 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40개를 보냈는데 20개가 팔린다. 20개 중에 더 잘 팔리는 거를 그 중에 10개를 추스르면은 10개를 더 많이 보내고 싶다.
이럴 때 이제 해상으로 배로 보내시면은 음. 기간은 더 걸리지만 운임이 확 절감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리셀 아까도 좀 몇 가지 계속 반복되는 질문 중에 있는데 리셀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재판매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랜드들이 뭐 제재하지 않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데요. 브랜드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그런 아마존이 정하는 그 규정을 준수해 주시면은 제재하지 않고요. 바꿔서 우리 쿠팡에다 물건 많이 구매하시는데 네, 모나미 볼펜이라고 했을 때 모나미 볼펜을 한 명만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템 메뉴에서 한 개 제품에 쿠팡 상품 등록번호 하나에 여러 명이 셀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패키지 구성 수량을 다르게 해서 다른 쿠팡 상품으로도 파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모나미라는 브랜드가 다 제재하진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합법적인 유통에서 그 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재하지도 않고 제재할 필요도 없고 그래야 더 많이 팔리니까 그런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PL 쓰시나요? 아니면 EMS 같은 걸로 직접 보내시나요? 저는 지금 두 개 다 쓰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풀피먼트 방식으로 쓰고 네.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일본은 3PL로 이제 한국에서 출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일본 현지 창고에서 풀피먼트로 가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방식 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브랜드사에서 직접 매입하시나요? 아니면 마트에서 구입한 영수증? 브랜드사에서 직접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통사 보통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 경로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미나코님이 마트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도 혹시 증빙이 되느냐? 이거는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많이 언급하셨던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걸 좀 많이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존에 거절하는 것 같아요. 저 내가 많이는 안 해봤지만 화장품은 그래서 그거는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마존 판매 A부터 Z까지 좀 알려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저희가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전체 프로세스를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는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하신 다음에 제품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등록을 하시는 방법은 자사 브랜드로 등록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언급했던 셀리오스 방식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제품을 아마존에 보내는 배송 단계를 거치시겠죠? 배송을 하시고 그거 보내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비행기 항공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저렴하게 해상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제품을 보낸 다음에 판매 재고가 아마존에 입고된 다음부터 가용 재고로 뜨면서 이제 판매가 개시가 됩니다. 판매할 때는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쿠폰을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외부 마케팅을 해서 트래픽을 끌어올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끌어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고객들의 리뷰를 원하면은 유료로 리뷰 프로그램에 가입해 가지고 최대 제품당 30개씩 리뷰를 유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광고를 따로 안 해도 판매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셀리오스는 광고를 안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특성 자체가 워낙 강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사 브랜드로 팔 때는 광고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아깝죠. 왜냐하면 더 많이 팔려고 자사 맞아요. 브랜드를 등록을 하고 하는데 광고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당연히 광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셀리오스 같은 경우는 광고 안 하셔도 팔립니다. 네, 그리고 민글로님이 오프라인 강의 하시나요? 예전에 하셨던 거 놓쳤던데 라고 하시는데 네네, 저희가 오프라인 저희가 지금 이제 2기, 3기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저희 멈췄나요? 멈추진 않았나요? 멈췄다. 딱 올리자마자 멈췄네. 이게 안 들리나요? 제가 볼게요. 아니, 이거 딱 올리자마자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리는 나오는데 지금 또 비디오가 안 되고 있네요. 네네네. 하하. 참. 저희가 이제 저희 강의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링크를 넣어 드렸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강의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강의는 다른 또 좋은 프로그램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수업 시간에 다 리스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지금 이제 화면이랑 그 음성이 잘 나가고 있나요? 혹시 저희가 지금 봤었을 땐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좀 카메라 쪽에서 조금씩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네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자, 이제 네, 민글러님 저희 이제 그래서 나오죠. 강의 얘기를 좀 연결해서 하면은 저희 강의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저희가 4주 수업에서 반드시 20개 이상 리스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보내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 실행할 수 있게 저희가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고 수업 시간에 바로 실행하는 거를 다 하고 있고요.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그 수업에 오기 전에 핑퐁 페이먼트 그런 외부 가상 계좌 만드는 거 안내해 드리고 수업에 참여하신 첫날 가입하는 거 실행하는 거 옆에서 봐드리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해서 리스팅할 제품 원가 계산 조사하는 거 저희가 지도해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하실 거 없으면 리스팅할 제품들도 다 뽑아서 권유해 드리고 그래서 실행하는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잘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아마존 강의를 이제 런칭을 했어요. 이제 아마존 강의를 왜 런칭을 했느냐? 사실 아마존 쪽으로 저희가 먼저 제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왜 아마존에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알려주는 사람인데 내가 아마존 관련해서도 좀 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판매자 센터를 좀 열어서 내가 이제 상품 등록하는 거 이런 세팅 같은 걸 하나하나 좀 해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공식적인 답변이 하지 말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좀 여러 가지 유출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편법이나 아니면 좀 꿀팁 아니면 좀 이것까진 좀 온라인으로 얘기하는 오피셜적인 건 아닌데 이건 꼭 아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근데 온라인으로 얘기가 되면 굉장히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부러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가 사실 열심히 말로 알려드려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강의가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여러분에게 아마존에서 당장 매출 500만 원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쉬워요.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렇게 하시면 돼요. 말로 해드리면 막연하거든요. 진짜 막연한데 예를 들어서 윤셀님이 지금 한 달에 아마존으로 1,500씩 버시잖아요. 순수익으로. 근데 만약에 윤셀님이 옆에서 계속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이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이거 클릭하세요. 지금 이 서류 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세요. 이 상품 소싱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 강의를 런칭을 한 건 이런 부분들 때문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런 수업보다도 저희는 실습 위주의 강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바로바로 실습을 하면서 아마존을 실제 물건을 바로바로 판매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가입부터 물건 보내서 판매하는 것까지 진행하고 또 사후 관리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매출 나오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고, 저희의 목표는 10분이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면 5분 이상은 매출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지금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4주 강의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네,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시간은 실제로는 한 5시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5시간을 압축해서 5시간을 수업을 합니다.
일주일에 네. 한 번. 그리고 저희가 숙제를 또 드려요. 일주일 내내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따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저희가 숙제를 드리면 그 숙제를 하면서 저희한테도 질문을 계속 주시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주에 4번 만나는 거지만 실제 아마존을 해보는 거는 실습까지 하는 것까지 숙제까지 하는 것까지 4주를 거의 풀로 채워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래서 지금 수강생분들도 지금 숙제를 하시느라 바쁘세요. 근데 숙제하면서도 저희한테 계속 연락 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몇 시간 동안 막 찾아보지 말고 그냥 바로 저희한테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는 바로 피드백을 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사후 관리도 해드린다는 말씀은 끝나고 나서 아예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랑 남남이에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출이 잘 나오기까지가 저희가 계속 사후 관리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좀 매출이 잘 나올 때까지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게 목표이고 지금 아마존 요 링크 들어가서 작성을 해보시면 4주 강의인데 저희가 지금 큰 비용을 받질 않아요. 이거는 좀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다른 데랑 비교해보셔도 저희가 그럼 왜 이 금액밖에 안 받아요? 저희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지금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어느 순간 많은 수강생분들이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저희가 증빙을 할 수 있을 때부터는 저희가 금액을 많이 올려서 받을 거라서 지금 놓치시면 안 되니까 지금 저희가 딱 요번까지만 지금 딱 이 금액을 받는 거라서 오늘 라이브 놓치시면은 조금 더 높은 금액의 강의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자사 브랜드 뭐 틱톡이나 메타 광고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인데요. 그러니까 외부 트래픽을 내가 파는 아마존으로 끌고 올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틱톡이나 메타 광고 뭐 본인들이 원하시면 하는 거고, 근데 그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외부에서 광고를 해서 링크를 타고서 내 쇼핑몰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면 아마존에서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레퍼럴 피라는 게 15% 수수료가 있는데 그거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실 수 있으면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아마존 판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존 판매를 왜 하셔야 되는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도 해봤고요. 이제 아마존도 쭉 하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일단은 초기에 바로 매출이 날 수 있다라는 게 의외로 국내 오픈마켓보다 아마존이 더 확실한 것 같고, 국내 오픈마켓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이나 이쪽은 그 가격의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새로운 제품을 올리기도 어렵지만은 기존 제품도 지키기도 어렵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존이나 플랫폼이 워낙 성장세가 높기 때문에 같이 셀러랑 같이 커가는 환경이라서 그런 경쟁에 대한 것보다는 아마존의 매출이 커지는 영향이 더 좋다라는 거 있고,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지속적으로 셀러의 입장에서 플랫폼이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아마존 여러분 왜 안 하시나요? 아마존은 하시면 정부에서 너무 좋아하고요. 정부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도 주고 부가세 환급도 해주고 진짜 좀 많이 파세요라고 하는 건데 국내는 아무리 팔아봤자 정부 지원금 안 주고요. 부가세 환급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국내에서 한국 제품 파는 사람들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아마존에서 한국 상품을 파는 업체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아마존에서 한국 상품을 파는 중국 상인들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 뭐 짜가를 진짜 가품을 파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 상품을 팔고 싶어도 한국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미국을 보내거나 정말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결제를 하는 부분들 때문이라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상품을 구매를 해서 보내는 게 가장
경쟁력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존 꼭 도전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아마존 판매하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자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쭉 보시다 보면 이제 아마존 셀링이 이런 거구나라는 알게 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마존 강의를 런칭한 게 초보자분들, 진짜 아마존 가입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셀링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강의를 만들었고요. 윤셀님이랑 저는 북코치로, 그다음에 여기 윤셀님은 이제 메인 강사로서 저희가 총 4주 동안 진행하게 되고, 숙제 실습 위주의 강의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통해서 열심히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한 달에 100에서 200만 원을 버는 거를 목표로 저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목표는 정말 열심히만 하시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매출이라고 또 순수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별사탕님이 직접 배우고 있는데 이런 걸 실습 병행하면서 바로 쇼핑몰 운영할 수 있도록 강의하십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기 분위기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지금 2기랑 3기를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평일반이랑 토요일반이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여러분들이 매출을 잘 내고 순수익을 잘 내셔야 저희가 이 강의를 꾸준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저희가 돈 강의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희의 목표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면 저희도 안 돼요. 저희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진짜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진짜 윤셀님도 준비 많이 하시고 제가 봤을 때도 꿀팁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이분은 벌써 몇 년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답변을 그때 적재적소에 정말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강의뿐만이 아니라 사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또 강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강의료를 내시잖아요. 저희가 어떤 지원 사업을 좀 드릴 거예요.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 신청만 하셔도 몇십만 원을 세이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마지막 강의 때 알려드릴 거니까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저희가 이 금액 강의료를 받은 것 이상으로 충분히 버실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의견 줘서 감사하고요. 근데 의견을 보고 느낀 거는 아마존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돈을 벌고 싶다. 근데 좀 어렵다고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로 인식을 했고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장벽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은 우리가 팔 수 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러분들도 좀 주저하지 마시고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아마존 판매는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나코님이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부산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대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신 게, 국내에 만약에 이런 강의가 많으면 사실 그냥 거기 대전이나 부산이나 그런 열린 데서 들으시면 되는데, 사실 아마존 이 강의 실습 위주의 강의는 사실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딱 4번 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4번 오시면 됩니다. 이게 금액이 비용이 아니면 시간적으로 4번 오셔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아니 그 이상으로, 아니면 진짜 전업으로까지 옮기실 수 있다면 그 4번 절대 후회 안 하실 거고요. 정말 오셔서 마음가짐에 나 이걸로 한번 진짜 한 달에 몇백만 원 더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 4번 오시는 거 절대 후회 안 하실 거고, 후회 없도록 본인도 일을 하셔야겠지만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왜 부산에서 오실까요? 아니면 대전에서 오실까요? 국내 아니면 해외 구매 대행, 저도 70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해서 들었지만 지금 안 해요. 서울에서 저 들었거든요. 저 해외 구매 대행 안 합니다. 저랑 안 맞았고 저 700만 원이나 썼지만 안 합니다. 국내 것도 저희 거의 몇백만 원 저도 드렸지만 서울에서 듣냐 부산에서 듣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걸 드렸는지, 내가 진짜 그걸로 통해서 돈을 벌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평일반이랑 주말반 있으니까 진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간절하시면 오세요. 오시는 분도 진짜 많고요. 하시면 됩니다. 자리 잡는데 하루 몇 시간. 근데 하루 몇 시간, 맞아요. 몇 시간인데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셔야 되시고 4번입니다. 4번. 하루 저희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수업이 5시간 정도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하셔야 되는 시간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걸 서로 피드백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수업 시간이. 네. 그리고 저희가 사후 관리를 계속 해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모르는 거 있거나 안 되면 저희가 줌으로라도 도와드리고 네네. 카톡, 전화로도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마존 판매 꼭 멀리 계시다고, 물리적으로 멀리 계시다고 저희가 뭐 상호로 관리를 못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저희 2시간을 이제 네. 했는데 네. 처음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고요. 제가 생각한 거랑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니까 저도 또 많은 걸 배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이제 제 얘기나 이 코치님 얘기 듣고 또 새로운 걸 접하셨다고 생각하고 꼭 저희 게 아니더라도 아마존에 좀 관심을 두시고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이것만 읽고 갈게요. 수업 받고 혼자 투자해야 되는 시간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글쎄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판매를 하시게 되면 하루에 3시간씩 주 2회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판매가 되면은 재고 확인하고 추가로 보낼 제품이 있냐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초기 단계에서는 하셔야 되는 게 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본 프로세스를 타야 되는 게 가입이나 리스팅, 뭐 제품 등록. 그렇기 때문에 주 한 3회 정도 집에서 한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 그렇게 안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를 지금 벌고 있거든요. 아마존으로. 근데 제가 하루에 얼마나 썼냐? 하루에 한 30분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30분 정도 활용해서 그 정도 써서 한 100에서 200 정도 나오더라. 지금은 사실 그 시간도 안 쓰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마존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려고 하긴 해요. 왜냐면 시간을 제가 더 쓰면 덜 쓸수록 당연히 매출이 나오고 순수익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아마존 쪽으로 좀 늘리려고 하고, 사실 30분을 하셔도 되시는 거 1시간 하셔도 되는데 그건 본인의 차이긴 해요. 근데 1시간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하셔도 순수익으로 한 100에서 200 정도 갖고 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스터님이 좀 질문 갑자기 하셔서 초기 비용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셀리오스로 저희가 초기에 판매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 40개 정도 제품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40개 혹은 20개 정도, 20개를 저희가 필수 리스팅 하라고 권유를 드리거든요. 20개를 3개씩 구매하신다고 하면 60개잖아요. 60개의 평균 매입가를 한 5,000원 정도 가정하면은 얼마 될까요? 그러면은 60개 5,000원. 이것저것 생각하면 저는 한 초기 비용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그 정도 사이 정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이제 테스트 비용이라고 하고, 팔릴 만한 제품들을 모아놨고 거기서 실제로 잘 팔리는 게 어떤 건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초기 한 100, 많으면 한 150 정도 첫 달에 투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2시간 라이브, 이제 처음 라이브였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거 너무 죄송하고요. 한 2번 정도 다시 들어오셨던 거 너무 죄송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가지고 또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혹시 좋아요, 구독 안 눌러셨으면 지금이라도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앞으로도 또 아마존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꾸준하게 좀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존 좀 이제 강의를 안 오셔도 좀 배워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강의에서는 사실 저희가 온라인에서 풀지 못하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또 안 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찝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아마존
판매 관련된 내용들 더 꾸준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해주신 윤셀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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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